교재 색깔 괜찮지? 네. 교재, 그지? 색깔 괜찮지? 약간 없어 보이는 그런 색은 아니잖아. 좀 있어 보이잖아. 네. 자, 가봅시다. 자, 31번부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2짜리 정삼각형 내부에 점 P에서 세 변 A, B, B, C, C까지의 거리를 각각 A, B, C라고 했다. 근데 얘가 지금 봐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정삼각형이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A, B, C. 자, 한 변 길이가 지금 2짜리예요. 그 다음에 내부의 한 점 P를 잡아서 이쪽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A, 이쪽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B, 자, 이쪽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이제 C.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데 일단 도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도형이랑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제랑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컨셉의 문제를 풀 때는 뭐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넓이를 생각해 주면 돼요. 관계식을 어쨌든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스타트를 어떻게 잡는 거냐면 관계식에 유도를 할 거예요. 근데 그 관계식을 만드는 과정이 넓이를 이용을 하겠다. 자, 그러면 정삼각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변 길이만 알고 있어도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는 4분의 루트 3에 2의 제곱이 되니까 얘가 현재 루트 3이 된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잡냐면 여기다 보조선을 연결했을 때 자, 삼각형 PAB, PBC, PCA를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얘가 2분의 1의 밑변 길이가 밑변 길이가 다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밑변 길이가 모두 다 2가 되는 거고 루피에 해당하는 애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할 수 있는 애가 루트 3이다.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최소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3개짜리가 만들어지는 어떤 제곱의 합에 대한 최소에 연관된 문제가 만들어지면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되죠. 일단 도형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도형에 대해서 길이를 쓸 거니 당연히 산술기에 사용할 수 있고요. 혹시 쓸 수 있어요. 선택하세요. 근데 산술기를 쓰기에는 항이 3개짜리가 들어가면 세제곱근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거를 증명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는 범위에 속하는 거니까 이거는 뭘 쓰는 게 편하냐면 코시슈버트를 쓰는 거예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대한 전체의 제곱이 여기가 지금 A제곱, B제곱, C제곱 이것보다 더 낫겠지. 곱해서 A 만들고 B 만들고 C 만들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자, 그러면 3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자, 여기가 루트 3의 전체 제곱이 되시는 거니까 자, 따라서 A제곱, B제곱, C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코시슈버트는 3개짜리까지는 외워놔도 괜찮아. 3개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 주자면 더러워. 어제 여기서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러면 이제 김치 냉장고를 사자 하더라고요. 어제 계약금 인보이스 냈단 말이야. 그리고 김치 냉장고를 샀단 말이야. 어제 하루 만에 1,000만 원 쓴 거야. 속상하더라고. 근데 어떡하겠니? 자, 코시슈버트 부등식에 대해서 2개짜리는 다 알고 있죠. A제곱, B제곱에 X제곱, Y의 제곱이 AX의 플러스 BY에 대해서 전체제곱이다. 이건 2개짜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개짜리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자,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자, 이 녀석이 구조 자체가 이거잖아. 밑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만드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정도까지는 암기를 해놔. 이렇게 곱해서 밑에, 이렇게 곱해서 밑에, 이렇게 곱해서 밑에. 혹시 외우는 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3번. 자, P라고 하는 조건이 절대값 x-n이 3분의 k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 not P의 진리집합. 자, not P의 진리집합. 왜 포함되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자연수가 몇 개 나와야 돼? 5개가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나피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절대값 x-n이 누구보다 3분의 k보다 작다.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될 수밖에 없지. 자,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k보다는 클 거고요. x-n이 3분의 k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n-3분의 k보다는 클 거고요. x가 n 플러스 3분의 k가 되는데 여기 사이에 지금 정수가 몇 개 들어가야 되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정수가 몇 개 들어가야 돼? 자연수의 개수가 5개야 된다. 그러니까 정수 개수를 우리가 지금 놓고 봤을 때는 총 11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지만 자연수가 5개가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면 0을 기점으로 이 x라고 하는 애가 절대값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지금 같은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내가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럼 반대쪽에도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로 가면서 여기서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빵꾸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자연수는 5개가 들어가죠. 멘트가 이해가 돼? 자연수를 5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 내가 지금 풀어야 되는 이 녀석은 절대값이라는 이 기호 안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니까 원점 기준으로 양쪽으로 멀어져야 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쪽에 들어가는 애가 지금 뭐냐면 n 플러스 3분의 k잖아요. n 플러스 3분의 k가 5하고 6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 플러스 3분의 k라고 할 수 있는 애가 5보다는 커야 되고 6보다 작아야 되는데 6이랑은 같아도 상관이 없지. 빵꾸 뚫렸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잠깐만. 정수 K의 합을 구하는 건데 지금 얘가 5개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N 값에 대해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N 값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5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더 편하겠다. 여기를 N 플러스 5하고 N 플러스 6 사이로 보셔도 괜찮은 거죠.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5개가 만들어지게. 개수가. 다시. 봐봐요. 지금 여기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절대값의 x-n이 너하고 너 사이가 되면서 이 구조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 안에 지금 자연수가 몇 개 들어가야 되냐면 자연수가 5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n 플러스 3분의 k라고 할 수 있는 애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n 값을 고려하지 말고 요 3분의 k가 유리수일 수도 있고 자연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려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봐도 괜찮거든. 어쨌든 여기 자체에서 보더라도 안쪽에 5개가 들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지? 잠깐 미안해 내가 지금 꼬여가지고 한 번만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되는데 얘 포함되는 개수가 지금 5개가 돼야 돼. 어떤 자연수가 5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맞죠? 어쨌든 n이 자연수니까 n은 자연수인 거니까 5개가 되면 자연수가 5개 되려면 n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n 플러스 3분의 k니까 n보다 작아야겠지. n보다 작으니까 n-1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n-2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n-3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n-4도 자연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네들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납득이 돼? 근데 이게 절대값을 해서 양쪽으로 퍼지는 거잖아. 그치? 양쪽으로 5개를 세팅을 하려면 n 기준으로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러면 n-1, n-2 이렇게 이제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총 5개가 세팅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n 플러스 3분의 k겠죠.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n 플러스
3분의 k가 될 수 있는 애가 n 플러스 2보다는 커야 돼요. n 플러스 3분의 k가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는 n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n 없애주시고 나면 6보다는 커야 되고 k 값이 9, 4가 돼야 됩니다. 그럼 k가 될 수 있는 게 7, 8, 9까지 이렇게 가능한 거죠. 15에다 9 더하는 거니까 총합이 14. 됐지? 자연수 기준으로 얘기해야 돼. 내가 n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숫자로만 내가 쭉 받아줬는데 자연수가 5개가 돼야 되는데 그 5개가 n 값이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그거 다 한 번에 그냥 통틀어서 보려고 자연수 5개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죠. 이게 절대값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간격만큼 벌어지는 걸 보라는 게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40번. 자, y가 지금 x분의 k입니다. x분의 k의 그래프가 1사분의 위에 있는 점 p하고 직선 y는 직선이 3x 11명 사이의 거리의 최소 7 이하가 되셔야 되는데요. 그래프를 만들어 볼까요? 지금 이거는 이쪽이 여기가 y축, 이쪽을 x축이라 잡으시면 곡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여기쯤 어딘가에 지금 현재 P점이 존재하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직선이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3x 플러스 4y 플러스 11은 0인 거다. 거리의 최소라고 할 수 있는 애가 얘랑 지금 같은 직선 접해야 되죠. 최소값을 봐야 되는 거니까. 최소값을 보려면 저 녀석이 지금 접해야 돼. 그래서 저 사이의 거리가 몇 이하가 된다. 7 이하가 되는 거면 여기 위에 점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뭘 보라는 얘기예요. 점집 보라는 얘기겠지. 점집 거리가 지금 7 이하가 되시면 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점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t분의 k라고 합시다. t분의 k라고 하면 제곱제곱 해주면 얘가 지금 5분의 3t 플러스 t분의 4k지. 3t 플러스 t분의 4k 플러스 11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 값이 7 이하가 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정리 좀 할게. 자, 3t 플러스 t분의 4k 플러스 11이 지금 35가 될 건데 지금 k가 어쨌든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곡선 자체가 이쪽에 존재하려면 이 k 값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부등식을 풀어서 얘가 지금 0보다 크다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쟤는 무조건 0보다 크겠죠. 그럼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3t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t분의 4k라고 하는 것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얘까지는 이해돼? 그럼 이 녀석의 거리의 최소값을 찾아보면 3t 플러스 t분의 4k 이거의 최소만 찾아주면 되죠. 그러면 3t 플러스 t분의 4k가 2배의 루트 곱해서 정리해주면 12k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산술기에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얘가 2루트 3k니까요. 얘가 지금 4루트 3k가 되시는 거죠. 그럼 이거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언제예요? 등호 성립은 3t가 t분의 4k일 때겠죠. 3t가 t분의 4k. 자,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요걸 보면 돼요. 요 값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4루트 3k에 플러스 11이 누구보다 35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4루트 3k가 넘어가시면 24가 되는 거니까요. 루트 3k는 6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제곱해서 3k가 36이 되는 거예요. k는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연수는 총 몇 개가 나오겠냐? 12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47번. 자, 전체 집합이 8 이하의 자연수요. 8 이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생긴 거고. 자, 부분집합 A, B를 만들 건데 두 명제가 모두 참여되도록 하는 A, B의 개수를 M개와 N개라고 해서 M 플러스 N개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첫 번째 조건을 하나 봅시다. A가 A의 원소인 어떤 A죠? 요거인 어떤 A에 대해서 A의 제곱이 누구의 원소로 들어가야 돼? 전체 집합의 원소로 지금 현재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곱수도 너한테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A의 후보를 생각해봐. A의 후보 누가 될 수도 있어요? 1이거나 아니면 2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1, 2가 뭐 같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A라고 했으니까 1만 있어도 되고 2만 있어도 되고 1, 2를 같이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고 하는 애가 지금 누구의 원소일 거냐면 B 모든 원소 B에 대해서 B제곱 마이너스 4B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명분을 적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볼게요. B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지. 얘가 누구보다 작아야 되냐면 5보다 작아야 되거든. 근데 B 값이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무조건 1, 2, 3, 4, 5, 6, 7, 8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니까 1 될 수 있고 2 될 수 있고 3 될 수 있고 4 될 수 있고 5는 안 되지. 그러니까 1, 2, 3, 4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왜냐면 얘는 모든이거든. 어떤이 아니라 모든이거든. 자, 그러니까 B가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1, 2, 3, 4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 돼. 지금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가 몇 개겠어? 2에 4제곱인데 공집합은 얘만 안 되잖아. 하나가 빠져야겠지. 여기는 15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거, 얘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인데 두 번째가 하다 보니까 모든이 나와서 그냥 빨리 끝냈거든. A의 후보가 1 또는 2가 된다는 얘기가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1만 가지고 있어야 되지.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이해되니? 그 다음에 2를 반드시 포함하는. 2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1만 있어도 되고 2만 있어도 되고 1, 2가 동시에 다 같이 있어도 돼. 그러면 개수를 세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1을 반드시 포함 2를 반드시 포함. 근데 여기랑 여기에는 1, 2가 동시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거 둘 다 들어가지. 그럼 중복으로 개수가 세지잖아. 내 말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1을 반드시 포함했어. 2를 포함하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쭉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안에는 1, 2가 같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2를 반드시 포함했어. 그러면 2를 포함했고 1을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2를 포함하고 있는데 1을 또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그럼 뭐가 돼야 돼요? 1, 2를 모두 포함하는 이 케이스가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갔거든. 약간 느낌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들어봐. 이렇게 되는 녀석의 개수를 내가 x개라고 하면 nx라고 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는 뭐가 되냐? ny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결국 뭘 뜻하는 거냐면 nx교 y가 되는 거야. 얘네들을 더하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그럼 내가 구할게. 이것도 구해야 되고 이것도 구해야 되고 이것도 구해서 더한 다음에 얘를 빼야 되거든. 너무 귀찮지?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멘트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가진다. 1 또는 2를 적어도 한 개 가진다 라고 하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이게 8쪽일 거잖아. 거기에서 1, 2를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6쪽을 빠지는 거야. 그럼 얘가 256에서 64가 빠진 거고, 그럼 얘가 얼마예요? 192? 192에 15까지 더하셔서 총개수가 207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가 됐어? 그 다음에 50번. 자, 50번에서 양수 x, y, z인 것좀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양수 x, y, z다. 기억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지금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다. 이건 좀 몰란 얘기지 않나? 얘네들은 한쪽으로 이제 몰아서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고,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그러니까 얘가 항상 성립하는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대소 비교를 하는 얘기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하나 정리하고 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내가 정리했던 것 같은데,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차를 쓸 수 있고, 두 번째, 제곱의 차를 쓸 수 있다고 했고, 세 번째는 뭐였어? 비율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쪽 통틀어 전체를 A, 이쪽 전체를 통틀어 B. 이해됐니?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빼기, 실수라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니까 A라는 거에서 B라는 거를 빼. 이해됐어요? 통틀어 A, 통틀어 B라고 했으니까,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서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뭐로 정리할 수 있냐면 2분의 1에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Z의 전체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에 이렇게 묶은 걸로 정리가 가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제곱의 합에 의해서 2분의 1 했지만 만들어지는 원이 얘는 반드시 얘보다 크거나 같은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언제 같을 수 있지? x, y, z가 모두 같을 때. 아, 얘네들의 분모의 성립은 x와 y와 z일 때. 자, 이때 분모가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거예요. 분모가 빠졌잖아. 분모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니은 부분도 볼게. 자, 니은 부분도 정리를 해보자면 얘가 지금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이고, 자, 이 녀석이 3의 xyz보다 크다. 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니?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신데 보세요. 여기 있는 거를 통으로 A, 이번엔 여기 있는 것을 통으로 B.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A에서 B를 빼는 구조 자체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x, y, z가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정리하다 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x제곱, y제곱, z제곱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건데, 되네? 등호가 들어갔잖아. 자, 이거는 무조건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무조건 0보다 크가 나와죠, 얘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기억에서 우리가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럼 곱한 값은 반드시 0보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녀석의 전체가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얘가 전체가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니 니은은 맞나요? 이해됐니?
자, 니은은 맞으시게 되는 거고, 자, 그럼 디귿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디귿은 이제 x 플러스 y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z, z 플러스 x. 자, 이 녀석이 8의 x, y, z다. 뭐 쓰라는 걸까? 산술기하 쓰라는 얘기겠지. 자, 원래는 얘들 이거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산술기하를 쓸 때 쓰더라도 여기서 이제 주의할 지점만 하나 얘기해보자. 우리가 산술기하에서 사용을 할 건데, 곱셈일 때 산술기하는 반드시 뭘 봐야 되지? 전개를 했었잖아, 그치? 일반적으로는 전개를 하는데 전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가 딱 하나 있거든. 전개를 하지 않고도 산술기하를 썼을 때 성립하는 케이스가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 성립 순간이 모두 같을 때. 등호 성립 순간이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곱셈에 의한 산술기하를 쓰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전개를 시켰던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산술기하를 모두 다 써도 되는 게 여기 들어가는 x, x, y, y, z, z가 모두 다 같은 거라서 얘네들의 등호 성립 순간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것에 대한 등호 성립을 써볼게. 자, x 플러스 y가 얘가 2배의 루트 xy죠. 그럼 여기서 등호 성립은 언제? x랑 y랑 같을 때. 그 다음에 y 플러스 z에 대해서도 2배의 루트 yz가 돼요. 여기서 등호 성립이 되는 거는 y랑 z랑 같아요. 그 다음에 z 플러스 x가 2배의 루트의 zx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의 등호 성립은 z랑 x랑 같아야 돼요. 그럼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같이 보면 결국 x랑 y랑 z랑 모두 같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등호 성립을 여기다가 쓰는 x나 여기다 쓰는 x가 좀 서로 같은 거야. 잘 봐야 돼. 여기를 봐야 돼, 얘들아. 등호 성립을 그냥 곱셈을 써도 되는 이유가 여기서 쓰고 있는 x나 여기서 쓰고 있는 x는 같은 x야. 다른 x가 아니야. 너네들이 일반적으로 봤던 문제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a 플러스 b분의 이렇게 쓸까? a 플러스 b분의 4라는 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a분의 3이라는 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선생님 얘는 왜 안 돼요? 라고 하면은 a 플러스 b분의 4를 우리가 처리했을 때 2배의 루트에 뭐라고 쓸 거야? b분의 4a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b 플러스 a분의 3을 쓸 건데 여기는 2배의 루트에 a분의 3b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의 등호 성립은 a가 b분의 4랑 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등호 성립은 b라고 하는 애가 a분의 3이랑 같아야 돼요. 그럼 ab가 4를 만들어주는 ab하고 ab를 3을 만들어주는 ab는 서로 다른 ab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쓰는 a와 여기서 쓰는 a가 서로 다를 거예요. 여기서 쓰는 a와 여기서 쓰는 a가 서로 다를 거고 여기서 쓰는 b와 여기서 쓰는 b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산술기하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여기서 쓰는 x나 여기서 쓰는 x가 같을 거고 여기서 쓰는 y나 여기서 쓰는 y가 모두 같고 z, z도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만 전개를 하지 않아도 산술기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예외인 순간이거든. 등호 성립의 순간이 모두 같을 때만 얘가 지금 예외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개를 하는 게 맞지만 같을 때는 그냥 가도 된다. 그러면 얘네들의 세 개를 싸그리다 곱하자. 싸그리다 곱하시게 되면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가 자 얘가 2가 되니까 8에 자 x가 2개, y가 2개, z가 2개. 근데 x, y, z는 모두 양수야. 그러면 루트 안에 x, y, z의 제곱이니까 그냥 x, y, z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거예요. 등호가 성립을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니은 등식 돼야 된다. 5번이 되겠죠.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52번. 52번은 영재 그냥
얘들 57번 먼저 할게요. 47번을 했지? 47번 했지? 57번을 먼저 할게요. 자, 56번도 있구나. 미안해. 56번 먼저 할 건데,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줬죠.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지시고, 여기가 지금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는. 그래서 이 점에서 수선의 발 A, 수선의 발 B, 수선의 발 C. 그럼 뭐 해야 될지가 보이지? 뭐 해야 될 것 같아? 관계식 만드셔야겠지?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1에 곱하기 여기가 6, 8, 10이니까 그냥 한 번에 갑시다. 이거 정리하시면 여기가 지금 4A, 여기는 3B, 그래서 여기가 5C. 얘가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이니까 3, 8에 24. 자, 이렇게 관계식 하나 만들어진다. 넓이에 의해서. 자, 근데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A분의 4 플러스 B분의 4 플러스 C분의 5. 이거의 최소값을 찾아야 돼. 근데 이거 그대로 보기에는 어때? 못 찾을 것 같잖아. 이 역수관계처럼 모여서 각각 쓰고 싶은데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잖아. 한 번에 통으로 보기. 그럴 때 쓰는 게 코시주가. 이때 코시 써도 돼. 이때 코시 써도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무슨 값 찾는 거예요? 최소값 찾는 거잖아요. 그 위치만 맞춰서 껴낼 건데 어떤 식으로 껴낼 거냐면 내가 루트에 A분의 4를 제곱, 그럼 루트에 B분의 3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루트에 C분의 5의 전체 제곱.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여기다가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지금 관계식 만들어준 게 제가 있으니까 이 녀석이 4A 플러스 3B 플러스 5C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만들 건데? 여기 앞에 들어가는 숫자를 생각을 해봐. 뭐 써주면 될 것 같아? 루트 A분의 4 하고 뭐를 곱해주면 될까? 얼마를 곱해야 얘가 지금 4A가 될까? 2A 제곱 되지 않을까? 그치? 2A 제곱이지. 잠깐만. 그럼 얘를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여기 뭐 새로운 관계식이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쓰자. 그럼 여기다 루트 4A 제곱, 그 다음에 루트 3B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5C의 제곱, 5C의 전체 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요 안쪽 곱기를 곱하세요. 16일 거니까 4 이렇게 곱하시면 3 이렇게 곱하시면 5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면 코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부분이 어차피 24 플러스 곱하기 B분의 3의 A분의 4지. A분의 4 B분의 3 C분의 5 해주면 얘가 또 12의 제곱이에요. 됐죠? 자,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 얘가 3 곱하기 2의 세제곱,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 거니까 4개, 2개. 그럼 요거 하나였군, 여기 하나였군, 6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7번.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가 됐고 B 더하기 C는 현재 지금 5가 되시는 거고 A제곱, B제곱, C제곱은 11이 되는 거니까 C의 최대값이야. C로 정리해달래. 근데 문자가 3개잖아.
그럼 한 문자로 다 바꿔서 돌려야겠지. a 플러스 b가 5 마이너스 c.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1 마이너스 c 제곱.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실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니까 코시 쓰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2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여기는 1제곱 더하기 1제곱이죠. 그러면 2에 대해서 여기를 11-c제곱으로 고칠 수 있고 여기는 5-c의 전체 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는 거니까 정리해 주시면 22-2c의 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10c 플러스 25 그러면 3c 제곱에 마이너스 10c 넘어가면 얼마니?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3, 1, 1, 4, 2가 마이너스. 그래서 c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3분의 1하고 3이 될 수가 있으시겠죠. 최대 최소 마무리 되시고 66 마지막. 이렇게 놓고 여기가 이제 P 수선의 발 3, 2, 30분. 자, 이렇게 봅시다. 넓이 관계 만들 수 있죠. 두 변과 사이의 비행관계니까 2분의 1에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몇도 30도. 요 값이 여기다 넣어줘서 내가 여기를 x라 두고 여기를 y라 두면 2분의 1에 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에 3 곱하기 y. 그럼 사인 30도가 어차피 2분의 1이잖니? 요거 압분했으니까 이제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은 정리하시면 x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다. 2x 플러스 3y가 3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식정리 되시죠? 2x 플러스 3y가. 자, 근데 pm분의 ab라 그랬거든. pm을 지금 내가 x로 잡았지. x분의 ab가 3인가? 2구나. 맞지? 그럼 얘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x분의 2하고 플러스 y분의 4. 이 상태에서 이거 못 만들잖아. 아까 전에 썼던 데는 코시 써보려고 해도 돼. 근데 여기서 아까는 이제 저것처럼 이제 코시 써도 되긴 하거든. 근데 그러기에는 저거는 3개짜리니까 코시를 쓴 거고 이거는 이제 항이 2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아요. 이 전체 앞에는 무조건 1이 지금 적혀있죠. 근데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내가 3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3에 x분의 2에 플러스 y분의 3이다 이렇게 쓰면 원래 식과 달라지는 거니까 다시 얼마를 곱해줘야 돼? 3분의 1. 그러면 이 3이라는 숫자를 2x 플러스 3y로 바꾸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뭘 줄 수 있어? 고시. 전기하면 산술기야. 전기를 시켜주면 자 3분의 1에 분배해볼게. 4 더하기 9일 거니까 14 플러스 x분의 3y 이렇게 곱했으니까 6i구나. 6i가 될 거고 이렇게 두개 곱하시면 플러스 y분의 6x y 최소 x분의 6i와 플러스 y분의 6x는 2배 루트 36이니까 12가 됩니다. 여기 전체 최소가 12가 됩니다. 그럼 다 정리해 주시면 3분의 25가 최소값이 되겠죠. 됐죠? 어디? 3분의 1 곱한 다음에 정리되는 3을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야? 이렇게만 생각해서 그런 거야. 반대로 생각해. 3이 뭐야? 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바꿔야 된다 얘들아. 내가 만들어 놓은 관계식이 누구야? 2x 더하기 3y가 3이라는 관계식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네. 내가 지금 물어볼게 지현아. 2x 플러스 y가 얼마야? 3y가 얼마야? 3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쪽만 생각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만 생각하지 말고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생각해보자고. 3을 하는 숫자를 그러면 이걸로 바꿔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됐어? 자, 여기까지 하면 질문 풀이가 다 끝났죠? 네. 자, 명제는 뭐 치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이걸 하나 풀어봐. 명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만 골라왔거든. 그래서 요거만 풀어봅시다.